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2023년 레인지로버를 볼까 합니다. 차량은 총 6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 중에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2억 2,437만원. P530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억 3,047만원. P530 롱휠 베이스 중에 7인승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2억 2,537만원이니까 그냥 롱휠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인승이 더 많은 거는 7인승은 500만원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530 중에 SV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휠 베이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2억 9,247만원입니다. 상당히 제일 비싼 모델, 거의 3억에 가까운 그런 가격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SWB 스탠다드 휠 베이스인데 이 차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22인치짜리 휠이 기본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처음에 이제 오더를 할 때 잘못 오더한 건지 모르겠는데 23인치짜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크기가 285, 40R에 23인치짜리 요 피넬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는 좀 큰 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램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블랙 베젤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램프는 원래 켜지진 않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만 켜지게 되어 있고 전면부의 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모든 차가 다 동일하죠. 원형 두 개를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DLR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BMW 엔젤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랜드로버는 이 네모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은 뭔가 원형의 형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업 중에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스탠다드 휠 베이스랑 롱휠 베이스가 있는데요. 가격은 2억 397만원짜리랑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 2억 1,007만원이네요. 7만원은 왜 붙은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디젤 모델도 지금 이제 같이 판매를 할 예정인데 디젤이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가솔린을 선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전 세대인 4세대 모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5세대 모델, 과연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가장 크게 변한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도어 글래스를 나누는 몰딩이 이제 삭제가 됐고요. 창문의 프레임도 슬림하게 구성을 해갖고 공기저항 개수가 0.30CD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단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레인지로버에서는 상당히 준수한 수준에 올라간 공기저항 개수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 개수가 0.2 하나라는 거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변경된 거라고 한다 그러면 2021년도까지 판매했던 4세대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5000cc 슈퍼차저 엔진 V8 엔진을 장착하고 나왔거든요.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575마력에 8단 오토가 들어가 있고요. 제로백이 5.1초에 최고 맥스 스피드가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모델이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4.4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4.4 터보 엔진, 트윈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고 최고 출력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530마력으로 되어 있고 대신 토크가 700Nm에서 750N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 배기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아마 이 치고 나가는 느낌에서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트랜스미션은 8단 트랜스미션 오토미션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제로백이 5.1초에서 4.7초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좀 향상된 그런 재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맥스 스피드는 동일하게 250km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제가 레인지로버의 신형 모델, 5세대 모델 거의 다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튼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전 세대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헤드레스트 부분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던 LCD 모니터가 후방 쪽에 이렇게 대형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SUV 모델이긴 하지만 거의 BMW 7 시리즈 또는 S클래스, 벤츠 S클래스라던가
이런 고급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정취를 거의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레인지로버가 최근에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에 깜부이카로 같이 나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분을 모시기에 적합한 그런 차량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요 정도만 좀 설명드려도 제가 레인지로버는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내가 레인지로버를 경험했을 때도 상당히 좀 호사스럽다는 단어를 웬만한 차에서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역시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히 좀 호사스러운 느낌입니다. 근데 영국차가 원래 가죽과 우드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 메탈 부분의 장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우드, 근데 우드의 양은 옛날보다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줄어들었고 가죽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메탈 이런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장까지도 천연 가죽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플라스틱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이 차에서는 호사스러움, 럭셔리가 아니라 호사스러움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이 차를 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팔걸이 부분이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가는 차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참 대단한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클러스터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보통 12.3인치, 12.3인치 이런 디스플레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뭐 14인치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3.7인치짜리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약간 커브드예요. 뭐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나긴 하는데 13.1인치 터치 스크린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좀 바뀐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예전에도 물리 버튼으로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버튼 숫자가 좀 삭제되면서 그래도 물리의 느낌이 좀 남아 있다는 거, 요런 부분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럭셔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스킵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능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잡담을 하면서 마지막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로버 영국 차들은 상당히 좀 아픔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영국 브랜드 남아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뭐 맥라렌이라던가 이런 스포츠카 브랜드만 명맥을 조금 유지하고 있고 에스턴 마틴 뭐 여기저기 뭐 그냥 투자 받아서 쬐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규 랜드로버 뭐 랜드로버는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계속 한 차종만 만들기 때문에 계속 순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픈 손가락 제규 같은 경우에는 또 적자 폭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아픔이 많은 브랜드 과연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긴 하지만 랜드로버가 뭐 BMW에도 인수되고 포드에도 인수되고 여러 가지 지금 타타 자동차에도 인수되면서 여러 가지 회사를 거치면서 소위 맷집이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뭐 그 탕탕한 느낌, 뭐 그러니까 그 SUV에서의 그런 가질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가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스탠다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작은 느낌이 나긴 해요. 왜냐면은 뭐 스탠다드 휠도 5m가 넘는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가죽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머터리얼을 좀 많이 덧대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내 공간 잡아먹는 느낌도 좀 많이 있고요. 사실 이 차는 공간보다는 약간 럭셔리 쪽에 좀 치중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 스탠다드 휠 베이스는 제 생각에는 오너 운전하시는 분한테 좀 적합한 차량일 것 같고요. 만약 VIP라던가 좀 소중한 분을 뒤에서 모셔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롱휠 베이스 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나는 레저도 하면서 오프로드도 한번 뛰어보고 싶고 가족들하고 이동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사실은 선택권이 랜드로버는 잘 맞는 선택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레인지로버도 롱휠 베이스에서 7인승을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외부 액티비티 뭐 캠핑이라던가 좀 차박이라던가 뭐 이런 액티비티를 좀 즐길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얇아요. 이 클러스터도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랜드로버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와이드로 확정돼 있고 또 넓게 돼 있는 13.7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붙어 있습니다. 베젤 느낌이 거의 없어서요. 국산차하고는 좀 구별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전기장치 때문에 랜드로버 예전에 경험하셨던 분 또는 뭐 간접 경험으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장고장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군데 좀 찾아보니까 물론 고장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장고장이 옛날만큼 전자식 고장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OS 시스템이 PB 프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제가 블랙베리 그 핸드폰까지도 넘어가야 돼요. 오바마까지도 진출해서 막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블랙베리 핸드폰은 망해서 중국에 팔렸는데 블랙베리가 가장 강점이 아마 이런 보안 시스템과 OS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OS는 미국 회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차량용 OS 쪽에 지금 PB 프로라는 거를 개발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가장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 전기장치, 디스플레이를 통한 자동차 제어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랜드로버가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4세대 모델, 3세대 모델 중에서 가장 고장이 많이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기 고장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말끔하게 그냥 씻어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5세대에서 이전 세대의 장고장을 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랜드로버 장고장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뭐 2대 가지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농담하시면요. 5세대에서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시스템 PB 프로, 네, 블랙베리 O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기장치에서는 상당한 부분 안정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나오는 랜드로버 자동차나 제기어 자동차는 다 이 블랙베리 OS에서 납품받는 OS를 로 구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체 OS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량으로 아마 인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럭셔리 원탑이잖아요. SUV 중에는 원탑이고요. OS 안정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가격 부분이거든요. 할인 정책을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할인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아마 할인 이슈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정가에 판매된다는 건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요. 아마 이제 쉽게 레인지로버에 막 이렇게 접근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가죽에 하는 부분 찾아내려고 여러 군데를 막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선바이저 안쪽 부분만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또 가죽으로 덧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감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차량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가죽을 좀 지향하고 있는 게 추세긴 하지만 럭셔리 차량에서는 예외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이 차는 꼭 가보시면 장갑 끼지 마시고요. 맨손으로 소재를 만져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시트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하단 쪽까지도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죽의 질도 그렇지만 양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자분들이 그런 구두를 신었을 때 발목 부분까지 달 수 있는 부분까지는 모두 다 가죽 처리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방석 부분만 가죽으로 처리하고요. 방석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은 패브릭 재질로 많이 하는 편인데 전부 다 리얼 소재, 천연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죽은 아마 영국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에스터 마틴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태너리에서 가죽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 태너리는 지금 뭐 링컨이라던가 이런 뭐 캐딜락이라던가 이런 고급 브랜드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상당히 럭셔리 브랜드만 납품하는 뭐 스코틀랜드의 이런 태너리에서 가죽을 아마 공급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 차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의아하게 느낀 점은 원래 영국차가 오디오에 상당히 민감하고 좋은 오디오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수년째 메르디안하고만 이렇게 좀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예전에 이제 바우런 위키스 오디오하고 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어서 영국의 그런 브랜드성을 좀 잃어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냥 영국 브랜드 중에 메르디안 브랜드하고만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뒷좌석이 저는 이제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리클라이너가 좀 안 되지 않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랜드로버는 우리의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옵션들을 좀 제공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커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 Q8 같은 경우에 감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접혀지는 마치 이렇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다. 예, 요런 느낌으로 접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거치를 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동식이기 때문에 아마 제거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하긴 하는데 요거 향후에 제가 시승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컨설턴트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정확한 내용을 한번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열 리클라이닝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로보트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링컨 브랜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2열을 접을 때 포드나 이런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를 보게 되면 2열을 접을 때 1열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2열이 걸리거나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수동은 아니지만 전동식 1열의 위치를 맞췄다가 다시 2열로 접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전동식이긴 한데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1열의 위치를 다시 맞춘 다음에 2열을 접고 다시 1열을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그냥 진짜 전동식 중에서도 럭셔리가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상당히 좀 럭셔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차박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방석 뒤에 등받이 부분하고 방석이 좀 두껍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동으로 완전히 접어진 상태에서도 거의 한 25도 정도나 15도 정도 이상의 그런 각도가 좀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차 가지고 차박을 한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눈요기로 보여주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전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렌치를 접을 수 있고 또는 짐을 실을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짐을 실을 때 뒤 좌석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버튼 하나만 트렁크 쪽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긴 하지만 효율성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이 차에서 효율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죠. 하단 쪽에 있는 이제 짐을 싣는 공간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있는 트렁크도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레인지로버가 완성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더 이상의 부분 변경 모델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았나 됩니다. 호사스러움의 끝판왕이 됐고요. 이 차는 드디어 여러 브랜드들 다 제치고요. 거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샤넬급의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샤넬 밑에 있는 브랜드들 여러 가지 벤츠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BMW, 아우디 여러 브랜드가 있을 수 있는데 SUV에서만큼은 이 차가 거의 원탑이라는 거는 역시 다시 한번 증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 엘리자베스의 연결식을 할 때 깜보이하는 차로 딱 나서는 걸 보고 거의 이 차는 완성형이 됐구나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영국차 여러분들 오해와 편견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소문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변화되는 시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브랜드가 한번 지금 레인지로버를 토대로 해서 레벨업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